1978년 8월 15일,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시카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린 건 동료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평소 지각도 안 하던 그녀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혹시 급한 용무가 생겨 본가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쪽에도 전화해 보았지만 가족들 역시 그녀의 행방에 대해선 몰랐습니다. 성인의 실종이었기에 일단 가출로 신고되어 경찰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종 전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학교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8월 14일 오후 4시 반 무렵에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뒤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녀가 홀로 거주하는 집은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난동을 부린 흔적은 없었죠. 평소 온순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도 없었고 그녀의 물건 역시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날 사람도 아니었죠. 그녀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주변 일대를 조사했지만 끝내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카메라도 거의 없던 시대라 행적을 확인하지 못해 더욱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실종 사건의 경우는 세월이 흐르면 가족이나 지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는 잊혀지고 언급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녀의 실종 역시 당시에는 화제가 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1987년에 다시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됩니다. 1987년 11월 29일에 대한항공 858편 폭파, 일명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작전에 투입되기 전 일본인 납북자 리은혜로부터 개인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리은혜의 얼굴이 10년 전 실종된 이시카와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북자는 간단하게 말해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납치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은 귀순자라고 표현하며 납치 사실을 인정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에 리은혜의 본명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978년에 북한으로 왔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녀가 이시카와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북한 납치 일본 구출 협의회라는 일본 시민단체는 특정 실종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며 활동을 벌였는데 1991년 5월에 일본 경찰 당국은 리은혜가 다구치라는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1978년 6월에 도쿄에서 실종된 여성으로 2002년에 일본 총리가 방북 당시 그녀에 대해 언급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리은혜와 다구치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녀가 1986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묘는 홍수로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 당국은 증거가 없었기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그녀가 실종되고 26년이 지난 2004년 8월 21일 한 남성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자기가 이시카와를 살해한 살인범이라 밝히면서 말이죠. 남성의 이름은 와다 시냐. 그는 이시카와가 실종될 당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말한 학교 경비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자수한 이유였습니다. 시체를 숨겼던 그의 집이 토지 개간 대상이 되어 강제 퇴거를 당하자 발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자수했던 것이죠. 그의 집을 조사했을 때 진술서에 적힌 대로 1층 다다미 방 바닥 아래에서 방수포로 감싼 유골의 일부와 이시카와의 소지품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녀 이미 확인됐고요. 와다의 주장에 따르면 복도에서 그녀와 어깨를 부딪히는 바람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녀가 먼저 가방을 얼굴로 던지는 바람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건 단지 그의 주장일 뿐이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온순하고 온화했던 그녀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거짓말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당시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자수한 것이라며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에 손가락질했는데 와다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체면에 관한 책을 사서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 라는 자기 암시를 걸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유가족들은 그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그에게 4,22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 행위에 대한 배제 기간이 경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지만
시신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는 연금을 받으며 좋은 집에 살고 가끔 골프를 치고 다니는 등 여유롭고 풍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갔다는 것을 끝으로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그가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